그 노랫말이 담고 있는 말 자체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사랑, 이별, 사랑? 너, 눈물, 너, 했어, 당신 했었어. 아니 근데 여기는 그 구정 출연자로 알고 있는데 미리 예습을 시켜오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훌륭한 분들만 와 계신 건지 신기할 정도로 답을 정확하게 훌륭한 맞추네요. 선원들입니까? 와, 묻어가기. 네. 예. 난 묻어가기. 두 가지 동시에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말한 게 정인욱 선수 같은 거 사랑. 오. 예. 그다음에 우리 권수님 같은 경우는 나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예. 예, 재밌어요. 두 개가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정답인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역시 나예요. 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사랑인데 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그러고 사랑은 그냥 일반 명사잖아요. 일반 명사 중에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역시 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노랫말을 정의를 해야 될 텐데 노랫말을 과연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 나가 많이 나오고 사랑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말은 뭘까요? 사랑이라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해 라는 말을 노랫말 속에 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노랫말을 생각하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 타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의 노래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나 직접적으로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의 차이지 우리 노래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옛날 가요를 또는 옛날 시가를 살펴보면요. 사랑이란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안 쓰여요.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사랑 표현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 정도에 가서야 예를 들어서 뭐 춘향가에 나오는 사랑가,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 정도에나 등장하지 그 전에는 노골적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게 바로 뭐였냐면은 이 가요, 흔히 말하는 유행가였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랑 타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랑이 재밌어요. 사랑이 왜 재밌냐면 우리 이영원 아나운서 만약 뉴스 같은 걸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사랑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진 않죠.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뭐 사건, 사고, 사건, 사고도 뭐와 관련된 걸까요? 사회와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한글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남에서 점 하나 빼면 님이 되죠. 비슷해요. 뭐 하나 바꾸면 사람, 미음. 받침 하나 바꾸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A 씨는 김모 씨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는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은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랑은 저 100위권 뒤에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현실이 팍팍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그렇게 사랑이란 말이 쓰이지 않는데 노랫말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표현하지 않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죠. 표현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이 사랑이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재밌는 통계가 나오는 게 가사든 제목이든 명사로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랑인데 말뭉치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받침 하나 차이이긴 한데 이런 어떤 재밌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점점 사랑이란 말이 이제 압도적으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더 늘어나는 계기가 하나 생겼어요. 러브란 단어 때문에 또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맞아. I love you. 영어 가사도 많이. 사랑한다는 그 말밖에는. 포지션. 노래방 한번 가야겠네요. 근육 노래방 6666. 그래서 그 러브까지 합치게 되면 정말 사랑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또는 일상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하고 싶은 것이 사랑타령이었는데 이전엔 잘 못하다가 이 대중가요라는 것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타령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된 거죠. 특히 우리 가요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타령이란 말로 부르게 되는 거죠. 정윤 선수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할까요? 네네. 사랑이 뭘까요? 가장 제일 어려운 질문. 역대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보고 계십니다. 네? 보고 계십니다, 댁에서. 사랑이 뭘까요? 네. 정인욱 선수에게 사랑이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예, 우리 정윤욱 선수가 답을 못하니까 노래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 나훈아님 젊을 때. 눈물의 씨앗. 자, 들어보셨죠? 네. 재밌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 다음엔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또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별의 씨앗이라고 또 나와요. 아. 이상하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 사랑인데 나눠 사랑해라는 말 듣고 싶은데 왜 노랫말 속에서는 그게 눈물의 씨앗, 이별과 연결을 시켜서 나오게 된 걸까요? 참 이유가 이상해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으니까요. 예, 참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할 때도 눈물 흘리고 이별할 때도 눈물 흘려서 예, 그것도 역시 맞는 사랑하면서 얘기인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십니까? 너무 좋으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너무 좋으면. 좋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네. 눈물도 있고 슬픈 눈물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배가 부르면 밥을 안 찾아요. 배가 고파야지 밥을 찾고 배가 고파야지 음식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사랑의 이별, 눈물과 관련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별과 눈물을 흘려봐야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이유에서 사랑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로받고 싶어서 부를 때가 더 많거든요. 자,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랑 노래를 안 불러요. 근데 사랑이 떠나갔을 때 또는 사랑을 간절히 기다릴 때, 지금 내 속에 사랑이 없을 때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위로를 바로 뭐에서 받고 싶은 거냐면 노래에서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같이 아프구나. 그래서 이별에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이런 어떤 동질감들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런 것과 관련돼서 나오게 됩니다. 또 이 노래를 들어봐도 재밌어요. 이 전체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사의 내용은 뭐죠? 이렇게 사랑하지 돌아가도 사랑 안 한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다시는 사랑만은 않겠어요. 네. 가사는 정말 슬픈 내용이에요. 근데 관객들은 지금 물개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부르고 있어요. 네. 근데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이 노랫말처럼 다시는 사랑을 안 할까요? 하지요. 하죠. 아파도 괴로웠어도 다시 또 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또 부르게 되는 거죠. Said that you've been hurt one too many times before. Ended up staring in the bathroom mirror crying. 다음으로 우리가 노랫말 속의 사투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투리. 여러분 이 노래가 잘 들릴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경상도 사투리네요. 이 노래가 경상도 사투리인 걸 금방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도 역시 이 부르는 분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들이나 아빠들은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노래들이죠. 아주 웅큼한 총각들이 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사투리 노래인 건 분명하지만 또 다른 어떤 노래들을 쭉 보시면요. 예전에 그 감수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감수광. 이거 제주도 말 같. 뭐 거의 최초의 사투리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말로 거기에 나온 노래예요. 혜은이. 그다음에 또 와그라노 처음부터 끝까지 와그라노 하는 노래가 강산에. 있어요. 네, 강산에 네. 와그라노 노래도 있어요. 와그라노. 그다음에 또 이런 노래는 또 상당히 예쁜 노래도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부르는 노래인데 예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와. 저는 사투리 전공이어서 방언 전공이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예쁜 노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낌으로 뭐 경상도 사투리는 좀 억세고 좀 뭐 이렇게 너무 높낮이가 심해서 좀 귀에 거슬릴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예쁘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통해서는 이제 사투리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혀 못 알아들을 사투리 노래도 있어요. 호들락하게 졸려 입어그네 이들의 와그네 리영나영 못 알아들어그네 터정 도르게 빙사크게 못다 페리나 포디어 감시네 떠르라 저들지 마라 떠르라 원탑 떠르라 예, 갑자기 뭔가 좀 한계가 느껴지죠? 네. 예. 우리나라 말 말인 것 같긴 한데 완전 막혔다. 약간 라틴어 느낌도 납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죠? 네. 어디 말일까요? 제주도? 제주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네.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노래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주도 말로, 특히 육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말로. 근데 여러분 제주도 가서 말 안 통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다, 그분들은 제주도 말도 하지만 표준어도 구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 사람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죠. 사실 사투리 노래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완전히 그 지역 말로만 부르면 어려움이 느껴질 경우도 있는데, 아까 오빠야 같은 노래는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야 봉수가 같은 노래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일단 귀를 열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저게 특정 지역의 말이어서 듣기 싫어, 나는 싫어하는 말이야가 아니라 저 지역의 말로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원고를 쓰다가 새벽에 막 검색을 하다가 팔도강산이라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 그 주제가가 팔도강산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건 줄 알고 들어봤더니 노래를 정말 잘해요. 아재들 안녕하십니까 내가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투리 랩으로 무심하가시나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놀아봅시다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셨지라 오메 무쇼 요물댐 실내 파긋띠야 아재 아짐 들도 거가 박혀있지 말고 나와서 즐겨 싹다 잡아볼 자고 갱상도 카모 신라의 화랑 우예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사투리 하모 갱상도 알가 이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역시. 내용이 또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우리 한국의 사투리 대표적인 두 사투리를 얘기하면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둘이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각각의 어떤 장점들을 다 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이미 이 친구들은 마음을 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우리의 BTS 마음을 또 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전체가 결국 뭐다? 한국어잖아.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 이런 걸 가사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시대 젊은이들이 지역 감정에 대해서, 또 우리 현재 사회에 대해서 또는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올바른 방향들을 또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선생님도 암이신가요? 예, 저는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멋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지지를 하고 후원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무등산 수박 크기 20kg 장사여 겉만 봐도 딱 가시네 우리 방탄여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뭐라카노 뭐라카노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볼다고 전화란게 우리 멋져 보러 허벌나게. 다음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랫말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담은 거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노랫말 속에 어떤 사람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진행자님께 여쭤볼게요. 네. 남자 가수가 많을까요? 여자 가수가 많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남자 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요? 예. 남자만 보니까요. 정답입니다. 생각해보면 남자가 음반을 많이 사고 노래를 많이 들을까요? 여자가 노래를 많이 들을까요? 아무래도 여자요. 여성 여자가. 팬들이 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남자 가수가 많게 느껴지는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고 여성들을 위한 노래가 많은 이유는 당연히 시장 논리겠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러줘야지 그 노래가 잘 팔리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자 노래가 더 많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다음 노랫말을 분석을 해보면 또 역시 여자를 위한 노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가 주인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는 결국 뭐냐면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바로 이유는 여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노랫말 속에서 남자는 좀 찬밥이에요. 그 남자 앞에 어떤 말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바람난 남자. 바람난 남자. 네. 그런 노래 있어요. 바람난 남자. Stay Safe. 그다음에 귀찮게 하는 남자. 귀찮게 하는 남자.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뭐 이런 노래도 시큰덕거리는 있고. 남자. 섹시한 남자. 예, 이런 식으로 뭔가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어쨌든 이제 사랑의 대상인데 꼭 그렇게 그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 노래를 듣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나를 버린, 나쁜 남자가 나를 버린, 나쁜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려주기를 바라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감을 얻고자 한다면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이 듣는 사람이 남자를 지금 막 욕하고 싶어, 미워하고 싶어 이거에 맞춰서 노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보면은 뭐 제목에서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고 또는 뭐 나쁜 남자 그다음에 착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요.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또 나빠서는 안 되겠죠. 물론 남자들이 반성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때의 나쁜 남자라는 것은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남자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반성? 자, 그런데 우리가 BTS의 노래를 가끔 들어봤잖아요. 그럼 BTS 이전에 정말 노래 잘하시고 또 노래가 좋고 하는 분 뽑는다면 어떤 분을 뽑을 수 있을까요? 오빠의 대상. 오빠의 최초의 대상. 나훈아. 최초의 오빠? 예. 서태지. 보다 좀 더 오래된 오빠? 나훈아님보다 좀 뒤에. 어렵다. 나훈아와 서태지 사이. 오빠의 시작은 딱 H.O.T. 이분이었는데. H.O.T. 그 사이라고요? 그 전이죠. H.O.T. 전이죠. H.O.T.보다 더 소방 듀스. 소방차? 신승훈. 소방? 예, 역시 오늘의 선호는 너무 젊은 선호를 뽑은 게 갑자기 또 후회가 되겠네요. 그거보다 좀 더 오래된 좀 더 오래? 그 아파트 부르신 분.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예, 조용필. 그분이 부르는 노랫말에 가사가 뭐가 있냐면 여와 남이라는 제목도 재밌어요. 남과 여도 아니고 여와 남으로. 그렇죠. 일부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여와 남이라고 불렀던 거죠. 보통은 남녀 하듯이 남과 여 하는데 여와 남이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은 지구 위에 반은 남자, 지구 위에 반은 여자. 이게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다. 이건 이제 안 들릴 것 같으니까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 이때의 너와 나는 뭘까요? 연인. 너는 여자, 너는 남자. 서로가 이제 그렇죠. 지구의 반은 남자이고 지구 반은 여자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지구에 사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반반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의지해야 되는 존재니까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